책임을 스스로 지게끔 좀 하긴 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가 얘기한 내용이랑 어머 진짜요? 완전 흡사해요. 어머, 두 분 어머, 나 진짜 소름 끼쳤다. 대단하신데요? 네. 대단한 일. 노벨 별거 아닌데. 어느 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써준 거야 이러고. 아니 나 지금 아니 아나운서님이 지금 아니 저도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완벽한 가족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잠깐만요.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잘못 가고 있어요. 방향 잘못 네, 잡았어. 잘못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결혼이나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는데? 나도 해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인데요. 이 책의 공동 저자이신 정은표 배우님 또 김하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반에 제가 완벽한 가족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 아니 근데 책 제목도 네.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네. 허술한 우리는 너무 작은 글씨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 이 책의 제목을 만들 때 이제 책을 다 써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를 열심히 하는데 네. 거기 그 팔로워분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제목을 만들어 주시라. 근데 굉장히 많은 그 댓글이 왔는데 우리가 평상시 이제 인스타 올리면서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행복하면 자기 전에 우리는 오늘 완벽했어. 완벽한 하루였어.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완벽한 하루로 제목을 해봐라. 그걸 해주셨어요. 근데 완벽한 하루라고 딱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거를 좀 그 기분을 희석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허술한 우리 평상시 모습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몰래 이렇게 뒤에다가 조용히. 허술한 우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허술한 우리라는 제목이 나온 거죠. 네. 그 뒤에 허술한 우리가 되게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데. 매력 포인트. 아니 인간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습인데. 진짜예요. 그게 네. 찐이에요. 되게 허술해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좀 깜짝 놀랐던 게 보통은 제 주위에도 여자친구들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얀 작가님은 오히려 배우님이 결혼하고 나서 네네. 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네네네. 연애를 워낙 짧게 하기도 했고요. 사귀기 시작해서 100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그래서 네. 연애를 짧게 하는데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아니요. 당신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 아니, 좋아했죠. 네, 좋아했죠. 이게 그 연극 무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제가 어머 너무 빛이 네. 난다 했을 정도니까 팬과 배우로 그렇죠. 처음 만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정말 저한테 돈가스 한 번 사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추어탕, 부대찌개 뭐 이런 거를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철저하게 내 위주로. 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막 죽도록 좋아하는 줄 알고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온 물고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 생각해보니 네네네. 큰일 날 뻔했어.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결혼하고 너 뭐 좋아해?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연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연애하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연애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매력이 넘치는 분이고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분이라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고 둘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뭔가 막 장난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분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제 길들여진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해주면 또
칭찬을 아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줬을 때 칭찬을 해주니까 자꾸 뭔가 그러니까 조종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그 조종이 저를 힘들게 하는 조종이 아니라 저를 네. 되게 막 북돋아주는 조종이라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둘이 그런 시간들을 더 즐기게 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제 심성이 따뜻해서가 아니고 이분이 자꾸 저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칭찬의 힘이 네.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칭찬을 맞아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거에서 칭찬을 해야지 이렇다기보다 중간중간 제가 볼 때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칭찬하는 네. 거예요. 뭐 양말을 갖다 놨. 어머 양말을 갖다 놨네. 아, 그런 것도 칭찬을. 저는 그러니까 다 제 눈에 보이면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네. 것들을 네. 자꾸 표현을 해주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뭐를 막 시킬 때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이분을 보면은 헌이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먹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주면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가 어느 날부터 그거를 그냥 막 극단적인 사춘기가 왔을 때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칭찬. 그러니까 막 뭐를 해서 잘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아빠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엄마 너무 행복해.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좋아. 막 이러니까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아니, 그러면 은표 배우님은 이렇게 아내분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뭔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일단 커피 사다 주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외출했다 올 때 커피를 사가지고 가면은 이분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좋아해 주고 막 칭찬이 아니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나의 막. 행위에 네, 대해서 자기가 리액션이죠. 네가 이걸 해주니까 난 너무 행복해를 자꾸 보여주니까. 커피 한 잔에도. 네. 그리고 봄이 되면 이분이 라일락을 좋아해요. 그 라일락 향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면 뭐 한 3일 좋아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들이 와. 서로를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봐?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저는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네. 뭔가 저한테 좋은 걸 얘네들이 했을 때 진짜 약간 방방 뛰어요. 어.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막 집안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애들도 약간 우리 엄마가 좀 미쳤구나 이러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런 칭찬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두 분이 하는 애정 표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놀란 수준이었거든요. 챕터가 있었어요. 우리 좀 미친 것 같다. 네. 라는 제목의 챕터에서 남편분께서 방귀를 뀌시면 하는 네. 말씀 있으시다고. 네.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방귀를 끼면 제가 사랑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상이 되나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혼 때 이제 같이 거실에 있는데 뭐 워낙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랑 있어도 편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아니야. 그래? 근데 그건 뭐래한 거고. 당신 앞에서 너무 편하니까 했어. 그러니까 신혼 때인데 저는 이제 지금도 방구를 트진 않았거든요. 네. 저는. 네. 근데 이 사람이 방구를 꼈는데 거실에 너무 그게 크게 울린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클 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민망할까 봐. 민망하겠다. 이 사람 너무 민망하겠다. 그래서 그 순간 사랑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껴서 제가 사랑해 이걸 또 해줬어요. 했더니 내가 방구 낄 때마다 그 소리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거야. 난 평생 그렇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너무 편하게. 부작용이네요. 너무 자주 끼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와. 근데 지금도 제가 방귀를 끼면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줘요. 근데 이제 애들은 질색을 하죠. 네. 애들은 질색을 하는데 가끔 이 사람은 안방에 있고 전 거실에 있고 뭐 아이들이랑 거실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안방에서도 가끔 끼시거든요. 그러면 거실에서 들릴 때가 있잖아요. 사랑해. 애들이 막, 멀리서도. 근데 이제 들리면. 애들이 그걸 되게 아빠가 하는 걸 싫어하는데 지들이 끼어도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건 그냥 엄마가 모두를 우리 가족을 이만큼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애들도 수시로 또 엄마 앞에서 끼기도 하고 부작용인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냐면 사실 이게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 공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뭐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하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살려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둘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나도 나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나도 뭔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해라 보다는 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표 배우님은 결혼하기 전과 후 아내의 사랑을 받기 전과 후 어떻게 좀 인생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세상을 좀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좋은 배우가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막 연기를 했고 뭐 하나 맡으면 막 악역을 맡으면 진짜 나쁜 놈이 될 정도로 막 집중을 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꿈꾸는 내 행복은 이 일에서 찾는 게 아니었다. 이 일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내 그 어떤 연기자로서 꿈을 펼치는 장인 거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마지막 목표는 내가 행복한 건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연 작가님께서는 자녀분들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해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느라 또 남편분한테는 좀 소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뭐 엄마는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부터 네가 100번을 물어봐도 엄마는 아빠야 이렇게.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그걸 너무 서운해해요. 맞아. 네, 너무 서운해하고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막 이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빠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아빠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엄마한테는 1순위가 아빠구나. 그래서 저희 집은 채널권도 아빠가 갖고 있고요. 엄마는 아빠가 목마르고 너희가 배고프면 아빠 물이 먼저야 이렇게 맨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아이들도 저나 아빠를 무시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좀 우리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장난식으로 아빠는 많이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아빠는 다 받아주고 아빠는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없을 때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장난도 안 해요. 네. 무조건 그 둘이 있을 때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그게 저를 그 집안에서 아빠가 아이들한테 좀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큰 힘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말로는 아빠를 막 무시하고 그러지만 항상 엄마가 생각해 준 걸 아니까 어느 순간에 딱 자기들끼리 있을 땐 아빠를 존중한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이제 집에 들어오고 이럴 때도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애들도 또 그걸 느끼니까 집에 올 때 모두들 행복해하고 그런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하연 작가님의 말씀이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서 놀란 것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항상 너희들보다 아빠가 더 우선이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한테 더 집착하겠구나.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대학 가고 나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하셨고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고 본인들의 인생을 잘 사시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안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자식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가게끔 이렇게 기다려주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둘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맞아. 애들이 와도 좋은데 와도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면 또 좋아요. 가면 둘이만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맞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둘이 부부끼리 있을 때는 너무 그쵸. 심심하거나 할 게 없어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또 취미 생활을 공유하시는 게 관계에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테니스를 같이 지금 한 10년 정도 쳤거든요. 10년 좀 넘게 쳤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취미가 같으니까 정말 서로 할 얘기도 많아지고. 맞아. 그지?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테니스에 같은 걸, 대해서. 공유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사람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눌 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얘기가 끊기질 않아요. 취미를 공유한다는 거는 대화도 많아지고 이해도도 좀 높아지고 네,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테니스를 이제 복식을 많이 쳐요. 네. 거의 복식을 치는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둘이 파트너를 먹으면 싸울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뭔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파트너를 먹고 실수를 하면은 너무 관대해요. 아, 괜찮아요. 아우, 잘하시면 되죠. 이러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실수를 하면 아, 그렇죠. 이렇게 약간 뾰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해. 막 이런.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죠. 제가 아, 야 저쪽으로 쳐 그랬더니 야 너나 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너나 뭐지? 잘해. 가지고 야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말을 좋겠다 나이 많아서 뭐 잘났다, 평상시 막.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했는데 내 가족한테 예의 바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가족을 좀 남처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남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남한테 하듯이 하자. 그래서 좀 말을 곱게 하고 특히나 이제 요새는 둘이 테니스를 파트너를 먹으면 말을 안 해요. 숨소리 말고는 소리를 안 내. 화이팅만 하고. 왜냐면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정말 잘 칠 때 가가지고 너무 섹시한데 뭐 이 정도 말 해주고 뭐 지적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고 그래서 취미 생활이 올바르게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테니스를 같이 한 거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네,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는 뭐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뭐 이렇게 둘이 하는데 네. 얘네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까 뭐 할 일이 없으면 공유할 게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쵸. 취미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 공유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테니스를 치러 간다, 뭐 친구들이랑 치러 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잘 갔다 와 재밌게 놀고 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클럽 가서 치러 간다 그러면 갔다 와. 그래서 서로 막 응원해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좀 공감하게 된 거 아닌가? 방금 이제 뭐 서로 시합에 나가면 응원해주고 안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생활할 때도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또 하연 작가님이 책에 쓰시길 남편이 밖에 일하러 나갔을 땐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하신 원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직업적 특성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촬영 중일 수도 있고 뭐 밖에 일을 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혼 때부터 일하러 나가고 나서는 제가 전화를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면 문자도 보내주고 나 지금 쉬는 시간이야 전화 좀 해줘 뭐 이러고 문자를 주니까 저도 뭐 불안할 일도 없고 네, 이 사람이 또 밖에 나가서 너는 잘 있냐 막 이러고 자기가 전화해주고 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전화는 안 하는데 문자를 남겨놔요. 음. 지용이 학교 잘 갔다 왔어. 우리 잘 놀고 있어. 촬영 잘해. 뭐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제 촬영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새벽 한 2시쯤 밤 촬영 사극 촬영을 하는데 네. 용인에 아주 그 산속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둘이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막 조명 옮기면 한 1시간씩 쉬잖아요. 네. 계속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문자를 남기고 있는데 그 여배우 한 분이 와가지고 선배님 예 그랬더니 혹시 바람 피세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새벽에. 그렇게 막 설레이는 미소를 보이는 거는 선배님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아내야. 그때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서로 막 이렇게 문자로 막 얘기하면서 애들 얘기도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 얘기하고 근데 이제 둘이 그런 코드가 잘 맞나 봐요. 그래서 둘이 그 밤에 어두운 데서도 막 이렇게 안 보고도 자판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둘이 문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전화는 안 해요. 전화는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늘 기다려주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기다리는 건 아니까 또 전화도 해주고 미친 거다. 야, 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 해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민망하다. 근데 전화를 안 하고 버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 1-2시까지 일이 계속 네. 미뤄진다고 해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믿고 이 나를 사람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그냥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이 나면 연락을 해주는 사람인 줄 제가 또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정은표 배우님이 쓰신 문장 중에 올바른 부부관계는 철저히 기브앤테이크다. 맞아요. 그게 정말 저는 명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제가 뭔가 막 가르치고 이러는 걸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주는 편인데 유일하게 내가 지금도 아이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근데 당연하게 여기는 그죠. 맞아요. 그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주변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고받아야 된다. 기브앤테이크다. 엄마 아빠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뭐 딸하고도 그렇고 서로 주고 내가 너한테 뭐 아빠가 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도 좀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툭툭 이쁜 말들을 해줘요. 아빠 너무 좋아 고마워. 아빠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준 만큼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반응은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브앤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 관계에서 그게 너무 저희가 확실하게 기브앤테이크야. 그러니까 서로 너무 주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철저히 그런 관계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그러면 서로 잘해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게 그냥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건강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줘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등록금은 당연히 이제 내주기로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내주고 반값은 해주겠다. 그 대신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 반값 내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내역 그 영수증을 보내줘요. 애들한테 문자로 보내면서 생색. 딱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 정도 생색은 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아빠 고마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참 장난 같지만 어쨌든 우리도 뭔가를 줄 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어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애들이 또 그걸 고맙게 여겨주고 그래서 좀 가끔은 야, 내가 너무 유치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 돼. 막 등록금 이러고. 내고 나서도 그거 낸 내역을 또 보내줘. 네. 그래서 야, 나 아빠 이만큼 냈어. 그리고 생색. 그러면 애들이 아빠 너무 고마워. 막 이러고. 기특기특하고. 단톡방에. 네. 생각해보니까
사실 부모님이 내주는 어떤 학원비나 네, 학비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고 당연하잖아요. 네. 사실 부모님이 얼마나 내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이만큼 내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못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내가 너한테 쓰는 거 다 내가 적어놓을 거라고. 나중에 네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봐라 이 자식아. 이렇게 썼다.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있었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등록금이나 이런 거 낼 땐 냈다고. 야 아빠가 이만큼 냈어. 그래놓고 생생 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 주죠. 네. 역시 진짜 남다르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생색은 내야 돼. 지금 이렇게 새 자녀분들을 키워내셨는데 이 새 아이들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다 성향이 다를 수 있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쓰셨어요. 너무 진짜 달라. 너무 그치?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첫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철저하게 약간 F 쪽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성 막 있고 막 섬세하고 아이들이 막 상처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또 하은이는 또 그렇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막 내 할 일은 내가 하겠다 막 이러고 약간 이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근데 다를 수 아마도 있나. 이제 그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할 그럴 거야.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요? 근데 이제 뭐 타고나는 성향? 타고나는 것도 있고 또 네. 첫째와 둘째와의 차이도 있고 또 막내 그러니까 셋이니까 셋의 그런 뭐 태어난 순서의 차이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가 그거를 잘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책 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웅이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쌓아놓고 전집을 사줘도 막 며칠 만에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은이도 둘째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니에요. 아니고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웅이가 봤던 책을 하나도 안 보길래 얘는 책을 안 좋아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얘는 보고 싶은 책이 다른 달랐던 거죠. 거예요. 다른 장르가 분야의 책.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애가 막 만화책, 캐릭 체인지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웅이는 막 이렇게 글책을 읽어줬는데 얘는 만화책을 읽어준 거예요. 야, 뿅, 하면서 막 하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책을 다른 쪽으로 좀 또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셋째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네. 큰애가 보던 책을 막 셋을 낳으면 셋이 다 물려받을 것 같지만 그쵸.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자꾸 찾아서 얘가 좋아하는 거, 얘가 좋아하는 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맞아. 그런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냥 달라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지웅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여러 명이랑 수업을 받으면서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하은이는 그걸 너무 싫어해요. 또 학원에 같이 여러 명 있는 걸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게 다른데 그거를 좀 달리 보고 관찰을 하는 게 부모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 첫째를 키운 그 방식을 그대로 둘째, 셋째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맞아요. 네. 첫째를 키우면서 얘는 이게 너무 잘 따라오니까 당연히 얘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달라서 이게 다른 거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웅이한테 했던 방법이 맞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음.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정답이야 이럴 수 있는데 하은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치는데 또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걸리고, 같아요. 그 셋째는 또 셋째가 셋째는 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키우면서 우리가 그래 뭐 잘 키우고 이렇게 잘 성장시켰으니까 셋째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숙제, 이게 숙제. 숨은 복병이. 네, 근데 네. 다행히도 이제 사춘기가 끝나서 요즘 너무 순한 맛이 돼가지고 또 혼자 너무 잘하고 그래 어쨌든 또 많이 왔구나.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셋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르고 그거를 맞춰서 사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렇죠. 지웅이는 어떻게 처음 책을 읽게 하신 거예요?
지웅이가 책을 보게 된 거는요. 저희는 누가 이제 육아용품 같은 걸 주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받아왔어요. 다 받아와가지고 막 책 같은 것도 막 주시고 이제 다들 이제 버릴 어떤 데가 없고. 분이 이민 간다고. 그거를 아. 책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책을 어디 방에다 넣어놓고 그 책을 뭐 읽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갖고 놓은 거예요. 그냥 블록처럼. 아, 가서 책을 놓고. 블록처럼요? 네네, 블록처럼. 이제 우리 집 특징이 이렇게 막 정리를 정리를 하고 깨끗이 이러지 하질 않아요. 않아요. 네, 막 제가- 널어놓은 거. 그러니까 네. 어느 방 그때는 이제 애도 어리고 그래서 방이 3개인데 그렇지. 방 하나가 거의 비어 놀이방처럼. 있으니까 창고방처럼 막 다 던져놨는데 애가 거기 가서 놀면서 이제 그걸 갖고 블럭처럼 놓은 거야. 네. 아,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네, 네, 장난감처럼. 네, 그걸로 뭐 장애물 놀이도 하고 막 그냥 막 싸놓고 놀고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논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고서는 그렇게 놀다가 얘가 어느 날인가부터 거기에 그림도 있고 글씨가 있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나 보다 그냥 그러고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빠도 읽어주고 저도 읽어주고 하니까 이제 글씨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웅이는 눈이 나빠진 게 저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서 그 방에 가서 불을 못 노는 걸 켜고. 너무 좋아하는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불이. 어머, 어머, 어머. 저희는 몰랐어요, 그거를. 걔가 우리를 안 깨우고 혼자 가니까. 그래서 가서 그 어두운 데에서 그 책을 본 거죠. 혼자서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눈이 좀 나빠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막 가나다라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건 무슨 글자야? 그럼 그걸 가르쳐주면 이제 그걸 기억을 하는 거. 그런 네. 식으로 혼자 이제 글자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조금씩 띄엄띄엄 읽기도 하고 천자문이 어른들 천자문이 있으니까 또 그걸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한자도 막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혼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 다른 줄 근데 알았는데 뭐지? 둘째는 아니었잖아. 아니, 하은이는 그래.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한글을 뗐잖아.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달라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속도도 다른 네, 거잖아요. 달라. 성장 네, 속도도.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웅이가 4살 때 빨대를 못 빨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집 아이랑 같이 있는데 쟤는 빨대로 요구르트를 빨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 너무 좋겠다. 쟤는 빨대로 먹고 우리 애는 아직 못 빠는데 이랬는데 엄마들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애는 네. 왜 저 애는 저런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맞아요. 맞아요. 못하지? 근데 나중에 크면 다 빨잖아요. 빨대 빨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야.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네. 엄마들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맞아, 사실은 맞아. 저도 너무 급했었고 얘가 바본가? 막 이런 생각을 그 빨대 못 빠는 거 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맞아. 네. 지웅이 바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빨대도 못 빨고. 저도 어릴 때 말을 되게 늦게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체구도 좀 작았고 어. 그래서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만큼 뭐 SNS나 주변에 그쵸, 엄마들이 그쵸. 막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없으니까. 창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오히려 너무 맞아요. 정보가 많아서 더 불안해지는 게 맞아요. 아닌가 싶기도 그게 해요. 사실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DM으로 이렇게 막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네.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분석을 잘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어디 금쪽이도 금쪽이. 보고 뭐도 해서 전문가들이 해준 걸 하면서 우리 아이가 금쪽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못 대입을 하면 오해를 하면은 내 아이하고 다른 상황의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엄마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주변에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은. 휘둘려서 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예. 돌이켜보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네, 있을 있어요. 텐데. 시간이 해결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알아서 가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기 가서 넘어질 거 엄마 아빠는 알아요. 저기 뭐 걸릴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미 가기도 전에 가지 마 이거보단 가서 한번 넘어져도 보고 이 사람이 저는 무서웠던 게 칼을 가지고 애가 노는데 가위.
가위였나? 가위. 칼은 큰일 나. 가위 맞아. 칼은 위험하다고 알렸는데 가위를 막 하는데 나는 저거 괜찮나 근데 괜찮아. 좀 한번 다쳐도 보면 좋지. 뭐. 오히려 좀 대범하시네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좀, 같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이들 넘어지거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면은 안 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한 걸 하더라도 맞아. 내가 바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미리 막는 것보다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대범하고 하은이 화장 같은 경우 중학교 들어가서 화장을 하는데 처음에 화장을 하는데 주성치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영화 보면 외계인처럼 하는 화장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한다, 해봐. 그러니까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이제 화장을 못하게 할까봐 문방구에서 산 화장품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데 화장을 해보고 싶냐. 근데 제가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집에 화장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도 다른 데서 이제 몰래 사다가 이제 막 그 문방구에서 사다가 하니까 엄마가 화장을 안 해서 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너 지금 피부가 예쁘니까 그러면 엄마가 필요한 거 몇 개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올영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와. 네, 그리고 네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게 함부로 쓰면 피부가 망가질 수 있다. 너 지금 피부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염색도 하고 싶다 그래서 너 중학교 가면 못해. 그러면 지금 해. 그러고서는 막 그때 파란색으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다 시켜줘요. 화장도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못하게 하지 않니? 그러면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럴 땐 좀 조심하고 어쨌든 네가 해도 되는 만큼은 하고 가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주성치 영화 같은 화장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 화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 같은 경우는 어디 외출하고 이럴 때 이제 항상 화장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실수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지게끔 가는구나.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사진으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를 찍고 막 이런 거를 사춘기 때는 사진 안 찍어주거든요. 근데 엄마가 갖고만 있을게. 나중에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걸 찍어놓으면 지금 이제 협박용으로 쓰죠. 네가 이랬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창피해하는데 내가 이랬어. 막 이러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서로 장난을 쓰시는구나. 진짜 친구 같네요. 네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도 사춘기가 와서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근데 어디 가서 막 찍고 싶을 때는 부탁을 해요. 야, 이거 보관용. 아빠가 인스타 이런 데 안 올릴게. 찍어만 놓게.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거 없으면 계속 찍어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는 우리한테 협박 좀 당할 거야. 당하지. 다 풀어버릴 거야 내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염색도 못하게 하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다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일단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막는 순간 아이들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더 폭발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죠. 몰래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부모랑 이렇게 나가면 그냥 자기 혼자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통제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는 못하지만 그래서 허니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뭘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해라. 엄마가 방학 때 하고 학교 갈 때는 다시 바꿔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허니도 염색을 했었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학 때 그럼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저랑. 그러면 학기 중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방학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방학 때 딱 가서 해주고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는 다시 바꿔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욕구에 대해서 몰래 해야지. 내가 이걸 엄마 몰래 해봐야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못하게 하면 진짜 그 욕구가 더 강렬해지는 심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일탈을 꿈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가 일부러 일탈을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 다닐 때
우리 둘이 어느 날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갈 때 야 이따 2교시 끝나고 선생님한테 아빠가 문자 해놓을 테니까 조퇴하고 와. 그러면 왜? 무슨 일 있어? 일 있어. 그럼 애들이 막 이제 조퇴하고 와요. 뭐야? 그러면 영화관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결석도 많이 시켜주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체험학습도 시키고 굳이 자기들이 일탈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죠. 엄마 아빠를 되게 무시해요. 저분들을 믿고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맞아. 같긴 그래서 해.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자기네들이 어디 갈래? 그러면 안 돼. 그 지금 빠지면 안 돼. 다시 쫓아가기 힘드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을 내볼게. 이렇게 그러면서 하고. 혼내요 우리를. 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엄마 아빠 왜 그래? 정신 차려. 다음 주가 시험이야. 막 이러고. 알았어. 미안해. 그래? 막 시험 잘 봐야 돼. 그러면 왜 그래? 막 이러고. 제가 그 인스타 DM으로 이제 저희 친언니가 보내준 게 있었는데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부모님들이 뭐를 못하게 하면 착한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치밀한 또라이가 맞아요. 더 치밀하게 맞아요. 계획을 짜서 맞아요. 어떻게든 한다고. 맞아요. 저희 때도 그 힙합 바지 못 입게 부모님들이 하셔가지고 저희 진짜 지하철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 얘기해. 자기 얘기 아니야? 저는 뭐 집에서 입었습니다. 근데 또 하은이뿐만 아니라 지웅이도 이제 중학생 때 래퍼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창 또 공부를 시켜야 될 때 그때 힙합을 하겠다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 열렬히 응원해 주셨다고 쓰셨잖아요. 그 새아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느 날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한 번도 그걸 왜?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봐. 괜찮아. 해봐.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배우인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배우를 하고 싶었고 그 길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달려왔다는 걸 아니까 되게 위대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신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분한테 위대하다는 네, 정말 하시는군요. 그러지 마. 근데 정말 이 사람 그 삶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열정을 들어서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도 고등학교 때 그걸 좋아해서 나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막 혼자 막 서울에 올라와 있고 막 이랬었으니까. 진짜 저도 책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잘 곳이 없으니까 맞아, 네. 밤에 막 당구장에서 맞아요, 노숙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막 새벽에 커피 알바도 하시고 저도 그거 보면서 이분은 정말 찐이다. 너무 존경스러운 너무 가진 게 생각이 없었어요, 들었어요. 이거.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은 뭐 나중 문제지만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시골 분들이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고 이랬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라도 좀 응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뭐를 막 많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자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만약에 나중에 우리 애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 지금 연기하면서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지. 그랬더니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건데 애들이 그 행복한 걸 왜 못하게 해? 그때 좀 뭔가 깨우침이 있었던 그래. 애들이 하고 싶어 행복할 수 있는 걸 시키자. 그래서 뭐 지웅이가 랩을 한다고 할 때도 네가 근데 대신 이제 해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계속 물어보죠. 어때?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재주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도 가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막 그 래퍼로서 막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거는 어쨌든 해라. 그래서 랩을 한다고 할 때도 걱정은 안 됐고.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웅이가 지금 막 결과가 좋고 이 과정을 오면서 우리가 시켜서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지웅이 뭐 한대? 그래서 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그 좋은 대학 가서 왜 랩을 해? 막 그래요. 그럼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본인이 막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엄마 아빠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래서 지금도 그 본인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하나 봐요. 근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해라. 괜찮다. 근데 그거 그렇게 고민하다가 안 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 그럼.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면 열심히 하고 뭐 안 하고 접더라도 엄마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또 저기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왜 방송 일을 하려고 해. 다른 거 하면 더 잘할 텐데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도 약간 흔들렸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왠지 저도 이렇게 응원받는 느낌이 너무 드네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잘 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답일까라는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사는데. 내가 막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행복했어. 그럼 그게 정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또 살고 있는데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응원을 해줘야지. 막 뭐 더 이쪽이 더 좋아. 이쪽이 이리 가는 게 이러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웅이는 또 래퍼가 된다고 했는데 서울대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어떻게 사실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하긴 했는데 지웅이가 서울대를 간 게 결과적으로는 랩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웅이가 이 말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 사실이니까 언젠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 친구가 자기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막 영재다 공부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났는데 내가 만약 지금 랩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내가 쓰는 말 그 가사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해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애가 그냥 랩한다고 다 공부도 안 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그때 가서 만약에 뭔가 해놓고 가사를 쓰면 설득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그때는 이렇게 그래 하고 넘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본인한테 더 자극적인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웅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걸 단순히 그 사람들의 기대를 부담으로만 느낀 게 아니라 네네.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렇죠. 삼은 네. 거였네요. 감사하게도. 네. 고맙게도.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약간 생각한 것들이 하은이도 그렇고 지웅이도 그렇고 하은이도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처럼 살으려면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나는 못 찾았어, 엄마. 근데 그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내가 어떤 공부하는 힘을 만들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 어렸을 때 네. 너희들이 이만큼 공부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 거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터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놀고 싶으면 그걸 먼저 해놓고 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니네가 하루 종일 놀고 밤에 자기 전에 그걸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게 놀게 될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그냥 해놓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놀고 싶어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걸 숙제를 해요. 하더라고요. 네, 그걸 하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후다닥 해놓고 정말 하루 종일 놀아요. 놀아요. 근데 이제 네. 이 사람이나 저나 하루 종일 뭘 하고 놀면 그때 사실 아깝거든요. 아, 저때 조금 더 하면 조금이라도 되는데. 좀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좀 자제를 했죠. 그래, 놀아라. 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스스로 가는 그런 힘이-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한 약속들 이런 거는 네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준 숙제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공부를 시킬 생각은 없는데 선생님하고 한 약속이다. 그거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인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너와 선생님과의 약속이야. 약속, 이렇게 공부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 네, 약속을 좀 강조하신 거구나.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숙제를 한다 이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어른이라면 네. 어른이 되려면 이게 완전 다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어른으로 그럼요. 키워내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집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을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절대 정답이 아니고 이거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웅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정답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그쵸.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너무 다행히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좋은 말을 듣는 건데 지켜봐야지 사실은. 어쩌면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서로 뭐 대학을 못 가든 공부를 안 하든 괜찮아. 뭐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여유가 있었던 건데 우리가 하는 뭐 이런 말씀드린 거를 100%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항상 좀 보시면 맞아. 어떨까? 이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아이마다 성향이 네. 다를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수능 한 100일 남겨두고 지웅이 데리고 자유로 네. 드라이브 하셨던 그 일화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아이들 라이딩이라 그러죠. 이렇게 학원 가고 뭐 학교 가고 이렇게 데리러 가는. 데리는 거를 네. 거의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 일을 갈 때는 안 되지만 이 사람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 게 처음에 시작은 이 사람 힘들까 봐 내가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하고 둘이 좁은 차 안에 같이 이렇게 숨소리까지 느껴지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라이딩을 다 하는데 이제 사춘기 때는 또 같이 가면은 그 말 안 듣는 애도 이렇게 필요할 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다녔는데 이제 지웅이도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학원에 데리러 갔는데 새벽에 한 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능 100일 남았을 텐데 그래서 힘들 때죠. 네, 너무 맞아요. 짠해서 야 지웅아 아빠랑 드라이브 할래? 그랬더니 어디? 그래서 여기 자유로 좀 달려볼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그 달리면서 자기 그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정말 볼륨을 최대한 크게 해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얼마나 가더라고요. 답답했을까. 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보기만 했는데 갔다 와서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좋았어. 스트레스가 풀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데리러 갈 때마다 물어봤죠. 오늘도 할래? 그럼 한대요. 그래서 거의 100일간을 매일 이제 시간을 네, 어떤 진짜 날은 매일. 30분,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그러니까 그 친구 그 피로도에 따라서 빨리 가자 그러면 그냥 한 30분만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춤형으로 해주셨네요. 그때 제가 그 달리면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아빠는 너가 이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아빠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3 아이하고 온전히 하루에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차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 한 100일 정도 드라이브 시켜줬던 게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포기 못하게 한 큰 힘이었다고. 그래서 막 그 노래도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자유로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아빠 헌정곡이라고 보냈어요. 그거 들으면서 이 사람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유로라는 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아빠와의 그 추억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아빠한테 드렸을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맞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사춘기 좀 서먹서먹해진 자녀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노력 없이 이게 한 번에 네.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러니까 대부분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는 아 쟤를 건들지 말아야지 하고는 그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단절을 했다가 제가 사춘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때 단절된 거 관계가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정말 꾸준한 노력을 사실 사춘기 아이는 노력하지 않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땐 약간 일방적으로 네, 해줘야 돼. 사춘기 아이는 노력하지 않고 돌아갈 생각이 없어. 참지도 않아요. 참는 건 그냥 부모가 노력하고 참는 걸 다 해줘야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걔도 제정신을 차렸을 때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때 사춘기 때는 그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참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끊기지 않고 노력하는 거를 계속 아이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문 닫고 들어가고 하지만 가끔 정말 쟤 오늘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약간 와서 저한테 또 이렇게 치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와서 아 오늘 뭐 표현을 누구랑 하는 뭐 거지. 했는데 누구랑 뭐 했는데 걔가 그랬어. 오늘 선생님이 뭐 어쨌는데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런 날에 아 얘가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고 뭐 이렇게 잘 있다가 어느 날 툭 던지는 거죠. 야, 너 그날 그 친구랑 그랬다는데 지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내 얘기를 듣고 있었네? 이거에 대한 그게 딱 오나 봐요.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그럼 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걸 기억해준 거에 네. 대한 감동이 있죠.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내한테도 제가 그거를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순한 맛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걸 써먹고 있는데 엄마 그거 기억해? 뭐 그거 기억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내는 좀 애교가 또 많기도 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사춘기 아이들한테 지금 막내한테는 제가 집에 나갈 때도 편지를 써놓고 나가요. 허나 오늘 간식 뭐뭐 있으니까 그거 챙겨 먹고 놀고 있어. 엄마 이따 올게. 이러고 그러면 그 쪽지가 너무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걸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엄마가 써준 거야. 이러고 그래요. 이런 아니 나 지금 아니 아나운서님이 지금 울지 마. 아니 살짝 아니 저도 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도시락을 엄마가 싸줬거든요. 근데 그 도시락에 그냥 포스트잇 하나씩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되게 짧게 그냥 짧게 뭐 혜성아 맛있게 맞아요. 먹어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 모아놨어요. 그 포스트잇 다 모아놨고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여름에 무나물 네, 반찬을 엄마가 아니 진짜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다 기억을 해요. 다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여름에 그 무나물이 약간 상했더라고요. 맛있었구나. 좀 쉬웠는데 이걸 엄마가 나를 위해 싸줬으니까 비록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거지만 그거를 사서 그냥 다 먹었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근데 못 넘기게 했는 거예요. 엄마가 어쨌든 이거를 사오셨지만 여기 덜어서 넣어주셨잖아요. 너무 착한 착하다. 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쪽지들이 커서도 큰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성인 돼서는 그렇게 쪽지를 주고받을 일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헌님이 저랑 좀 그러네요. 감성이 저희 막내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그런 정도의 노력은 어쨌든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 음. 저는 또 그 은표 배우님 탕수육 이야기에 아. 너무 감동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춘기 그 자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일화였어요. 하은이가 아기 때 저랑 진짜 친했어요. 진짜 아빠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깔봐보고 네, 저도 이제 근데 어느 날 사춘기가 오면서 아빠를 완전히 무슨 맞아요. 남보다도 못하게 대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가족들끼리 표현을 많이 하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표현이 딱 단절이 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게 되고 해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춘기를 막 불같이 겪으면서 이 친구가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 그 갈등 관계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왜냐면은 주말에만 집에 오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네. 그 예전에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꽁냥꽁냥 하던 게 너무 저는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계속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기숙사에서 주말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숙사에 사는 애들을 항상 싸제 음식이라는 표현을 해요. 기숙사 음식을 먹으면서 군인이야. 무슨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와가지고 농담처럼 나 기숙사에 있는데 정말 싸제 음식 먹고 싶어서 혼났어 막 그러는 거죠. 갇혀 지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랬더니 뭐 짜장면인가 뭔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때 이제 제가 그래 알았어. 방법이 좀 그러니까 뭐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이 친구가 싸제 음식을 먹고 싶어하니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에 이제 딱 수요일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네. 화요일 날 밤에 문자를 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내일 점심시간에 너네 학교를 잠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응 아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면서 하은이가 좋아하는 무슨 마라탕을 사가 포장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문자를 했죠. 아빠 저기 주차장에 있으니까 잠깐 와.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이게 처음에는 얘도 놀래 뭐야? 마라탕을 포장해 왔어 네, 아빠가. 그 좁은 차 안에서 이제 둘이 먹은 거예요. 먹고 뭐 끝나는 시간이 한 20분도 안 걸려요. 먹고 이제 헤어졌죠. 막 좋아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 없는 수요일만 되면 항상 그걸 뭘 사가지고 간 거예요. 막 초밥도 사가고 막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갖고 간 거예요. 그 탕수육은 뭐냐면 저 성북동에 탕수육집이 있는데 옛날 탕수육인데 하은이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주말에 와서 거기 탕수육집 생각난다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그 한마디를 또 기억하셨구나.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그런데 거기 우리 집에서 성북동을 가려면 1시간이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맞추려면 내가 몇 시에 가가지고 포장하고 30분 걸리고 또 와가지고 학교까지 가고 이 계산을 다 해야죠. 아침에 일찍 서둘러가지고 탕수육을 사다가 성북동까지 갔다가 다시 김포로 간 거죠. 와. 네. 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은이가 매번 아빠가 그렇게 사왔던 걸 기억하는데 탕수육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와, 그 멀리 간 걸. 제일 멀리 간 난 건데. 너무 억울했어. 왕복한 3시간 네, 네, 걸렸을 맞아요.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저는 그 3시간을 막 계산을 하고 그 전날부터 막 그 타임라인을 계산해가지고 진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신 거네요. 근데 너무 행복했죠. 근데 이제 뭐 내가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는 막 좋아만 하던 친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그때. 근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잘가 한 20분 정도 딱 먹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가지고 문을 탁 닫더니 갑자기 문을 딱 열어요. 그래서 아빠 응? 사랑해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와. 그동안 단절돼 있던 사랑해가 그때 이렇게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편하게 사랑해 고마워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늘 했던 말이 그렇게 싸가지고 하면은 제일 큰 칭찬이 우리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서로 반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표 씨
미쳤어.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은표 씨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때. 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문환이 입시도 치르고 지금은 하은이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 항상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제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관계가 다시 딱 이어진 게 물론 뭐 그거 말고도 또 이어질 계기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게 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차문 딱 열고 사랑해 하고 그냥 툭 무심하게 가는데 고 사춘기 때에 아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트는 것도 걔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쵸. 예, 그 전까지 아빠를 너무 무시하고 막 소 닭 보듯이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때는 자기도 어쨌든 마음을 열어준 거니까. 역시 여자분들은 맛있는 거 사주는 역시 게 네. 네, 여자친구와 트러플이 있으신 분들 맛있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최고죠. 근데 얼마나 그 정성이 감사해요. 감동이고.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보려고 한 네. 20분 30분 보려고. 맞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 내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좀 알아주길 바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탕수육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과정에서 그 내가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걸 하면서 뭘 막 살짝 바라긴 하지만 그치. 좀 잘해요. 가족분들에게 되게 큰 전환점이 됐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붕어빵 출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애들이 아직 좀 어렸어서 이 방송을 같이 출연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맞아요.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 또 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방송에 같이 내보냈던 게 되게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게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뭐 미안함도 살짝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혜택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붕어빵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아이 있는 집에는 거의 다 섭외 전화가 왔을 때니까 지웅이가 7살 때. 7살. 그가 지금으로 치면 6살이었던 거예요. 그치, 그치. 그 6살 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나이에 출연하는 애들이 없을 때예요. 근데 작가한테 나이도 어린데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추억 삼아서 한번 다녀가세요 해가지고 맞아. 그래 그럼 애랑 추억 한번 만들자 하고 갔는데 지웅이가 첫 촬영에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전혀 전혀 못했죠. 못- 정말 못했어요. 정말 네.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막 1등에서 소고기도 받고 막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은이도 어렸을 때니까 넷이 막 가는데 작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기 다음 주부터 고정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일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 그러니까 뭐 일도 없고 하니까 또 너무 잘했으니까 해도 되겠다 한 거죠. 했는데 이제 지웅이는 너무 잘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시쳇말로 단물이 좀 빠지잖아요. 이게 좀 빠지잖아요. 근데 하은이가 매번 같이 와서 분장실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그 메인 작가가 어느 날 저한테 형님 저 하은이를 좀 출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하은이 5살 때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은이를 왜? 그랬더니 아니 하은이가 좀 이상해요. 얘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MC들 이경규 아저씨랑 그 김국진 아저씨 가운데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네, 때를요? 5살. 자리를요. 그래서 미쳤냐 하지 마라. 근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좀 자세히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그야말로 첫 촬영이 이제 2회분을 찍었는데 하은이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경규 아저씨가 막 너무 좋아하는 그 양반 되게 냉정한 분인데 막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은이는 그 코너 하나를 진행을 한 거예요. 속담 코너를. 그러니까 이제 약발이 떨어져 가던 지웅이도 동생 때문에 또 막 해가지고 그 힘으로 한 4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 가족에 아주 너무 좋은 추억이 생겼던 거죠. 그 어렸을 때 했던 거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가끔 찾아보거든요. 진짜 추억이겠네요. 네. 그때는 때. 그때는 얘네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가니까 늘 걱정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대단한 시기였구나. 이제 와서 느껴요. 그 출연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부모님들도 몰랐던 아이의 재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이게 늘 보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착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보면 내 아이니까 내가 제일 잘 잘할 안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옆집 아이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맞아. 엄마들이 늘 우리 집에 너무 먹어. 쟤 어떻게 큰일 났어. 언니 건강하고 그리고 키로 다 갈 거야. 키로가. 걱정하지 마. 네. 근데 내 새끼가 먹어서 그만 먹어라.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눈도 약간 남을 보듯이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 게임할 때처럼. 그래서 객관적일 조금 필요가 객관적으로 있는데. 봐주고 안 되는 거는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무조건 쉽지 이렇게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남의 자식 대하듯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만이라도 지키면 예쁘게 좋고. 말해줘야 돼 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부모의 잣대로 야 그거 해서 뭐하게 에? 그거 하면 나중에 뭔데 이게 난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뭘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그 당장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웅이 하은이 키울 땐 우리도 처음이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우리도 좀 통제하고 그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래서 아기 때 유치원 다닐 때 막 치마 입고 싶다 그러면 사줬어요. 그러니까 누나 거 입고 싶다 그러는데 누나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입고 싶다고 하니까 사줬어요. 똑같은 거 남자아이야. 사주고 막. 막 드레스 사주고 막 리본 사주고 드레스 입고 유치원 가고 유치원 가고. 진짜. 예. 마음껏 하게 해줬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그 아이가 제일 창의적인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앞으로 이 친구 어떤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뭔가 표현을 하고 뭔가 그리거나 뭔가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 제일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한 게 막 툭툭 나와요.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 별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막지 않는 네. 거 방해하지 않는 맞아요. 거 맞아요. 방해만 안 해도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더뎌요. 그렇게 키우려면 음. 부모들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그러면 쉽잖아요. 편하고. 쉽고 체벌도 하고 막 그러면 쉬운데 그렇게 키우면은 애가 자꾸 억눌릴 거라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해봐. 괜찮아 하다 보니까 더디기는 한데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백세 인생인데 뭐 좀 더디면 어때요? 그래서 그래. 아 진짜 결국엔, 맞아요. 네. 맞는 네. 말씀이에요. 맞아. 지 할 일 찾아가겠죠. 그러면 뭐. 저희도 지금 제 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그잖아, 뭐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또 이 책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네, 거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네네. 그거를 엄마가 잘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그 하은이가 기숙사 고등학교를 가게 된 계기도 사실 왜 그랬냐면 둘이 너무 싸우니까 안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저는 되게 컸던 거예요. 얘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기숙사를 보낸 게 아니고 네.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 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둘이 너무 안 좋은 것보다 하은이가 너무 아빠를 너무 그때는 사춘기 때 너무 싫어한 거죠. 너무 그래서 싫어했어. 미친 거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 정도면 봐야겠다. 잘했는데. 아니 잘했는데 사춘기 때는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뜨려야겠다 그랬는데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해주면요. 네. 그 원망은 다 부모가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제가 강요를 했다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라는 그쵸, 말을 그쵸. 들을 수 있잖아요. 엄마 그래서 때문에. 네, 엄마 때문이잖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거를 약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낚시하듯이. 하은아, 너 거기 되게 좋대. 그 누구 갔는데 너무 괜찮다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알아봐. 그냥 툭 던져요. 그리고 나서 야 그거 거기 오픈하는 날이 있대. 엄마랑 구경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뭐 지난번에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거기가 좋대 기숙사가 있대 그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럼 네. 어느 날 하은이가 거기 기숙사가 뭐 어떻대 야 너 그거 알고 있었구나. 야 맞아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오픈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애한테 계속 던져놓고 뭐 오픈하는 이렇게 날이 미끼를 있대. 던져놓는 네, 거네요. 계속 이제 물게끔 이제 계속 뭔가를 던져놓고 그다음에 오픈하는 날이 있대. 뭐 가볼래? 관심 있으면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걸려들었다. 네, 그래서 걸려들면 이제 또 근데 여- 거기서 내가 덥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알았어. 그러면 엄마 알아볼게. 뭐 이렇게 네, 나는 네가 이미 알아. 가고 싶어 하니까 알아볼게. 나는 근데 알아. 오픈하는 날도 벌써 알지만 무심한 척. 알았어. 그러면 네가 가고 보고 싶으면 엄마가 알아볼게. 그러고서는 이제 야 하은아 그거 날짜 나왔더라. 뭐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볼래 어쩔래? 막 이러면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셋이 가가지고 이제 보고 저는 네. 이제 또 밖에 있거든 차에 있고 둘이 갔다 와 그래 보고 와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땠어 그러면 막 거긴 좋은 야 그래 그럼 너 그거 좋으면 너는 거기 가면 좋겠다 막 이러고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바람도 넣고. 바람잡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그렇게 꼬시는 데 있어서는 부부가 합의가 미리 돼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맞아.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고 같이 결정하고 저희는 미리 아이들 무슨 문제 있으면 얘가 어디를 가야 되겠고 어디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고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둘이 다 내가 알아봤는데 자기야 이게 이렇대 이렇게 해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 작당 모의를 하고 아이를 공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근데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기숙사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결정을 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래 네. 야 거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거기 다닐 거야 갈 거야 그러면 난 좋은 것 같아 야 그래 너 좋은 선택이다 왜냐면 결국 도장을 찍은 건 전제니까 내가 가라고 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모든 걸 스스로 결정을 한 거지. 그렇지. 아. 일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뭐 그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뭔가 뭐 드럼 학원을 간다 이럴 때도 드럼 학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래 그럼 아빠가 알아봐 줄까 뭐 알아봐 줘 그러면 알아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대 그러면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 네가 결정해 그러면 알았어 그럼 화요일 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네가 화요일 날 간다고 했어 오케이 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런 해야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들은 아닌데 책임을 스스로 지게끔 좀 하긴 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가 얘기한 내용이랑 어머 진짜요? 완전 흡사해요. 그 리처드 설마. 탈러라는 아닌 것 교수님이 같아. 그 행동 경제학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주장하신 거 핵심이 딱 살짝 밀어주는 거거든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밀어주는 거. 그렇죠. 두 분 어머, 나 소름 진짜 끼쳤다. 대단하신데요. 대단하다 야. 그래야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 이야, 잘했어. 노벨 별거 아닌데. 그렇게는 가지 마. 너무 웃겨. 저는 진짜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게 아이들의 성장기를 담은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담은 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은표 배우님과 김하연 작가님의 성장기 네, 맞아요. 맞아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이 배우셨다. 정말 많이. 정말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농담처럼 우리가 아이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배웠고 계속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인생 선생님 네, 그렇죠. 인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저를 가르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 때문에 제가 또 배워가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뭐 하은이가 영양제를 먹고 그냥 막 버려놓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뭘 먹으면 그냥 놓고 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하은아 그거 거기다 그렇게 버려놓고 가면은 내가 나보고 치우라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버릴게.
그러고부터 한 번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제가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내 같은 경우도 목욕탕에서 뭐 샤워를 하고 이러면 그 수건을 그냥 밑에다 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빨래통에 안 갖다 놓고 바닥에 넣어놓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혼자 화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 왜 이거 할 때마다 여기다 놔 화나? 이거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그다음부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약간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알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내기보다 저희한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안 가르쳐 놓고 그걸 스스로 하길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해줘야지. 하나씩 가르쳐줘야지. 얘가 모르는 거는 가르쳐주면 되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없는 거고 얘는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도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하나씩 다 말해주면 되지. 가르쳐주면 되지. 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부터 그렇게 해줘.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런 또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또 반성과 자기 성장이 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한테 좀 많이 배우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건 어때?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자꾸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뭐 지웅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인생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요즘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러면은 뭐 어느 날은 이렇게 등하면서 아빠 괜찮아 하면 되지 뭐 막 그러고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대답해주고 지식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르쳐주고 요즘은 이제 아예 어른이 됐으니까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해요. 어제도 한 1시간 넘게 둘이 대화를 했는데 얘기하면 막 차근차근 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고 AI에 대한 게 나오니까 자기도 재미나이로 하는데 그게 뭐가 좋고 뭐 교수님들도 통역이나 이런 거는 그걸 쓰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내가 모르는 세계를 얘가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 배우는 게 그거를 어른이라고 아빠라고 내가 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도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배우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애들한테 하은이도 주말마다 이제 동생 과외를 해주겠다고 와요. 오면은 허니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와요. 네, 하은이가 누나가 해줘. 직접? 네네네네. 공부를 정말 안 하던 애인데 허니가 누나가 해주면서 3시간 4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 때문에 누나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친가족이 과외를 해주는 경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제가 그 친구를 올 때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 오셨냐고 해요.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뭐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가는데 그때 둘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느끼면서 배운 게 있고 저는 정말 그 친구들한테 학습을 당해요. 자꾸 저한테 교훈적인 얘기를 해줘서 요새 너무 좋아요. 그런 배우는 게 애들한테 배우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해서 곁을 떠나갈 거고 그럴 때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큰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마음 같아서는 현금인데 현금은 별로 유산으로 없고 저는 뭐 이게 욕심일 수도 있는데 과하지 않게 이 관계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우리 관계가 이 관계가 진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결혼하고 자기 자식 키우고 이러면 관계가 또 지금처럼 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 관계가 늘 한결 같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가느라고 부모를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엄마 아빠들은 기다렸잖아요.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쟤들이 언제 전화해 줄까 와줄까 맞아요.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연락도 하고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기도 하고 귀찮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야 오늘 우리 가도 돼? 그러면 와 그러면 가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좋게 꾸준히 과하지 않게 좀 유지하고 싶은 게 저의 그게 그치?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난 그걸 보고 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귀찮지 않게 하려면 아, 그 관계를. 이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면 귀찮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움되는 아빠가 되고 싶어. 같은 맥락인데 네. 같은 맥락인데 진짜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니까 그 아이들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이랑 우리 저기 갔던 데잖아 어땠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 기억으로 왜 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 힘들 때 그 음. 생각으로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그 주고 싶은 게 그냥 물려주고 싶은 게 그건 것 같아요. 딱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어. 그런 그 힘이 그 힘을 주는 게 그냥 물려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되게 부서지지 않고 네. 단단하게 버티는 사람의 특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엄마한테서 받은 사랑이든 아빠한테서 받은 사랑이든 아니면 할머니한테서 받은 맞아요. 사랑이든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것 같아요. 네. 현금으로 하자. 있어? 있어? 없잖아. 그게 최고예요. 지금부터 좀 어떻게 벌어보자. 그러니까 없어 지금 뭘 줄게. 그래서 어떻게 버텨보는 거야.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구절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세상에. 와. 읽어드리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장이 가장 좋았을까요? 궁금해. 궁금하다. 아이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이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사이가 아닌가 싶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도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고 그럴 그러니까 것까지는 어떡해. 아니었는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이 책을 읽고 꼭 모시고 싶던 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편집을 해볼게요. 가자 현금 벌러.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